괴물제와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렸던 2021 화엄문화축제가 화엄음악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나선 순례단도 동참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높여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어느덧 4일차를 마쳤습니다. 매일 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가 불자들의 원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두 번째 시간, 한글로 옮겨진 최초 불교 경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석보상절과 월인 청강지곡, 월인 석보 편찬 배경과 의미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비대면 시대 무형문화유산 보존 방법을 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무형유산이 지닌 다양성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인의 영화축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70개국 286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가운데 불교 소재 영화, 사리 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발언한 괴불제와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렸던 2021 화엄문화축제가 화엄음악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나선 순례단도 동참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수 소찬이의 힘찬 무대로 천년화엄 도량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재즈와 국악, 파페라 등 다양한 예술인들의 신나고 경쾌한 음악으로 먼 길 떠나는 천리순례단을 응원합니다. 지난 3일 화엄음악제를 끝으로 2021 화엄문화축제가 사흘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삼보사찰 삼사순례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가벼워지기를 기원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조금 대중적인 또는 빠른 템포의 음악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는 천리길 순례에 나선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과 단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개성 넘친 알렉스 밴드와 재즈 보컬 줄리아의 감미로운 협연으로 화엄음악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 박정선 명창, 퓨전파악 그룹 도도, 혼성 중창 그룹 아띠, 초대가수 소찬이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순례단과 화엄사를 찾은 시민들은 깊어가는 가을 천년고찰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사찰에 와서 기도도 드리고 부처님도 뵙고 이렇게 온 김에 음악회도 보고 너무 좋은 가수분들 뵈서 너무 좋았고 순례단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고 또 부처님의 그 높은 뜻을 더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중계차로 유튜브를 통해 음악제를 생방송한 BTN 불교TV는 TV 프로그램으로 특집 편성해 추후 방송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제자들의 신심을 높여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어느덧 4일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순례는 지난해보다 많은 제가 불자들이 함께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매일 걸음을 옮기고 있는 제가 불자들의 원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년의 화엄성지 구례화엄사. 부처님 가르침으로 임금을 일깨워 중건했다는 뜻을 가진 국보 제67호 각황전 앞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제가불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제대로 된 전법과 포교 없이는 불교가 문화재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불교 중흥 원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을 비롯한 제가불자들은 각황전과 대웅전, 사사자 3층 석탑을 차례로 참배하며 저마다의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삼보사찰 우리 천리순례는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포교를 통한 우리 불교 중흥 부분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삼보사찰 천리 순례는 지난해 자비 순례보다 제가불자 참가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승가를 중심으로 하던 수행 문화가 사부대 중으로 확산된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순례단에서 함께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제가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짐 어디에도 굉장히 환심이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얻어가고 싶은 거는 이 천리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을 더 다지고 싶어요. 화엄사에서 하루를 보낸 순례단은 곧바로 지리산을 오르기 시작해 남방 제1선찰이라 불리는 천은사를 참배했습니다. 이곳에서 순례를 이끄는 상월선원회주 자승스님은 천리순례가 원만 회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은 소원지를 달았습니다. 이후 이번 순례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고개 가운데 하나인 시암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지쳐갈 무렵 만난 천은사 산내암자 수도암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순례단의 땀방울을 격려하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큰 걸음이, 원력의 걸음이 이곳 천은사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맺혀서 앞으로 천은사가 좀 더 발전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심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리순례 4일차, 순례단은 벌써 역사가 깊은 5개의 사찰과 암자를 지나며 이번 순례의 본래 목표인 삼보의 가치 재정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나란말싸미 역사 왜곡인가 두 번째 시간은 한글로 옮겨진 최초의 불교 경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석보상절과 월인 천강지곡, 월인 석보의 편찬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수양대군이 사망한 어머니를 그리며 신미대사, 김수온 등과 함께 지은 석보상절. 석보상절을 잇고 세종이 직접 만든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세조 즉위 후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월인석보. 세종과 세조의 깊은 불심을 알 수 있는 새 불전은 한글로 쓴 최초의 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두 번째 시간에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만든 한글의 첫 활용이 왜 유교 경전이 아닌 불교 경전이었는지를 파헤쳤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저는 불교 경전에 있을 그 형식으로 봤을 때 개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인석보는 개송이 앞서고 법문이 뒤에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선 스타일 대장경, 조선식 대장경. 비록 유교를 국시로 세워진 조선이지만 초기에는 오랜 시간 나라의 정신을 지배해온 불교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민간에서의 불교의 전파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전파하기 위해 불전의 번역이 먼저 일어났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이면에 세종과 신미대사의 백성을 위한 하화중생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천재적인 전력을 지닌 신미대사의 능력을 세종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발탁을 하고 이러한 훈민정음을 널리 홍보하고 또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불교의 사상을 담아낸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정치 사상과 불교의 하화중생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훈민정음은 간경도감에서 번역되는 여러 불경들을 통해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음성 언어를 복원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석보상절에 번역된 문언어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의 국어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번역이 된 그런 문헌을 중심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원본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러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국어의 여러 모습, 특히 문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자료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본 다큐멘터리 한글 2부는 내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방영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8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이날 영화 나란말싸미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던 조철현 감독이 출연해 역사 왜곡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조철현 감독은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인 한글을 세종대왕이 혼자 독창적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그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 진실을 찾는 작업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미대사와 불교라는 코드를 통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한글이 품고 있는 사상적 배경에 이르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총림 송광사가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을 주제로 제방 선지식들을 초청해 갑로법문을 청하는 금강살림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송광사 대웅전 괴불 부처님을 모신 야외 법당에서 열린 입제법회에 조계총림 방장 현봉대종사가 법사로 나서 금강경에 대해 설했습니다. 현봉대종사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라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는 금강경의 이치를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주 동안 매주 월요일 열리는 법회는 전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스님을 비롯해 덕조스님, 일수스님, 만당스님 등 7명의 법사스님들이 차례로 법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비대면 시대 무형문화유산 보존 방법을 논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형유산이 지닌 다양성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21번째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세계인의 축제로 불리며 매년 한국 불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규모와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연등회뿐만 아니라 많은 무형문화유산은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와 2021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국제적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문화적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서 문화적 표현인 무형문화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보존 방식을 논의하며 타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계속 실천되고 전승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 존엄과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하에 더욱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이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무형문화유산이 다양성과 변환성이라는 장점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시연하는 시간과 장소, 시연자마다 달라지는 미세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밀한 패턴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세밀한 다양성은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에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는 기록 방식을 논의하고 디지털 환경이 열악한 문화권의 유산도 기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전부 다 모여서 모든 인류가 필요할 때 써낼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계도 연등회 온라인 참여 행사와 실시간 중계를 하는 등 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온전히 남기기 위한 전문가들과 공동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순례 프로그램인 지혜의 숲길 가운데 첫 번째로 화엄사 순례 코스가 리플렛으로 제작됐습니다. 지혜의 숲길 화엄사 리플렛에는 화엄사 입구부터 산내 암자까지 사찰의 멋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2가지 순례길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순례하는 방법과 순례 발언문은 물론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례하는 의미와 화엄사와 화엄 신앙도 실었습니다. 포교원은 지혜의 숲길 천은사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사 4곳과 말사 4곳 등 8개 사찰 순례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5년간 24개 교구본사와 말사를 포함해 총 48개 순례 코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 코스 공모전 두근두근 템플스테이 우리 지역 여행 코스 만들기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혜윤, 유지은 씨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송혜윤 씨는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양양으로 떠나는 힐링바다 여행 코스를 제안하고 하조대와 남해안 등 주변 지역 관광지와 함께 양양이라는 지역 특색을 잘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원돈 스님은 여러분이 제안한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알게 됐고 템플스테이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인의 영화축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70개국, 286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이 중 불교 소재 영화 사리 등을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70개국 286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중 리밍양 감독이 불교 소재의 영화 사리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사리는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중년의 스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28분의 단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심해지는 치통과 시끄러운 공사 소음을 매일 견디며 수행 중인 스님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작은 사찰도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암울한 현실 모습을 흑백 단편 영화로 담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을 주제로 한 서보영 감독의 벗어날 탈도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병을 얻었지만 정신적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남자와 미술 작가이며 신작을 준비하는 여자는 같은 장소, 다른 시간대에 있으며 서로를 교차합니다. 벗어날 탈은 불일불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며 실험적이며 도발적인 시각적 전의를 다채롭게 펼쳐냅니다. 영화 상영만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 영화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픈토크, 야외 무대 인사 등 주요 프로그램과 부산 14개 구군 마을 공동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동네방네 비프를 진행합니다. 또 상영관은 50% 인원이 입장 가능하며 실내외 극장과 행사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온 측정, 정기적인 소독과 전자석 온라인 예매를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종립학교를 찾아 게시판과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목종 스님은 지난 1일 부산 해동중학교와 금정중학교에 게시판을 부착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신심을 제고시켰습니다. 해동중학교 변동섭 교장 등 교직원들도 교내 법당 환희지에서 기증식에 참석해 쉽고 친숙한 불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풍경소리는 부산과 주요 도시 지하철, 철도 역사, 학교 등 2,500여 곳에 게시판을 부착하고 엽서, 포스터, 방송 등으로 문서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제13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일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장기기증의 의미와 동참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부산 보훈병원 등 지역병원과 환자에게 휠체어를 기증했습니다.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생명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돼 기쁘다며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도 새기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잔디 인형 만들기, 생명 나눔 캐릭터 타투하기, 손 소독제 만들기 등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코너가 운영됐습니다. 한국불교 열애종이 창종 56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옥천 대약사사 경내 야외 무대에서 기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념대법회에는 총무원장 명한스님, 성남 약사사 해안스님과 각 사찰 신도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과 창종주 법어, 고불문, 가사전달식, 축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창종 56주년을 맞아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동참해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처님의 84,000번문을 경청하는 것은 최고 공덕이라며 근기에 맞는 수행과 기도 정진으로 보살도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남 약사사와 안양 약사사, 광주 송월암 등은 열애종 총본산 성역화 청동 약사대불 시조금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불교, 가톨릭 등 세계의 전통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는 종교 간 이해와 대화를 통해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나자르바예르 당시 대통령이 종교 간 갈등과 몰이해가 인류 갈등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처음 제안한 이 회의에는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와 종교단체, 유엔, 유네스코 등이 참석합니다. 올해는 10월 5일 수도 누르술탄에서 열리며 조계종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이 2006년부터 불교 측 비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